사용 후 핵연료란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치고 나온 핵연료, 최소 10만 년이 지나야 독성이 사라질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원자로석 핵연료는 보통 4년 반 정도가 지나면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전기를 쓰는 동안 생기는 일종의 쓰레기죠. 그런데 한 번 핵분열을 시작한 핵연료는 방사능의 양이 1억 배가 증가해서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정상세포를 파괴해서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죠. 원자로에서 막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1m 앞에서 17초만 쬐면 한 달 안에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요?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돼 있는 저장실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실내 수영장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수조가 나옵니다. 수심 8m, 깊은 물속에 사용 후 핵연료가 보입니다.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는 바로 이 수조로 옮겨집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뿜어냅니다. 어느 정도 독성이 사라지는 데만 최소 10만 년. 여기 저장 용량이 총 4만 5천 다발 정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현재는 74% 정도인 3만 3천 다발 정도 현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열을 식히는 데만 최소 6년이 걸립니다. 월성에는 국내 원전 중 유일하게 원전 밖에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이 6.5m에 달하는 큰 원통형 저장 용기, 1m 두께의 콘크리트 벽 속에 금속 용기에 담은 사용 후 핵연료가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생긴 이곳은 더 많은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시설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절반이 넘게 찼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거의 다 포화됐습니다. 약 한 53% 정도요. 53%? 예. 월성 원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최대 50만 다발. 그중 콘크리트 용기 300개는 2010년에 이미 가득 찼습니다. 조밀 저장시설 역시 이런 추세라면 4년 뒤에는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2018년 12월까지 건식 저장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소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식 저장 시설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월성 원전을 비롯해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1년에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750톤, 지금까지 쌓인 사용 후 핵연료는 14,000톤. 2년 뒤면 포화 상태가 되지만 어디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죠. 보관하는 거 말고는, 근데 보관도 안전하게 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책은 없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사용 핵연료 양이 가장 많습니다. 정부의 대안은 조밀화입니다. 수조에 저장돼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간격을 좀 더 촘촘히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우라늄은 한 공간에 일정한 양 이상이 모이면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ウランの核分裂の連鎖反応を避けようと思えば、できる限りウランというのはバラバラに置い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使用済み燃料プールというものも一箇所に大量のウランが集まらないようにということで初めから設計されて
いたわけです。でも今やそんなことは言ってい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ウランをどんどん密に詰めていくということを計画しているわけで、核分裂の連鎖反応が始まってしまうという状態に少しずつ近づ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원전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었습니다. 전국 원전에 보관돼 있는 10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은 특수 제작된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경주 방패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최종 검사를 거친 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처분 용기에 넣고 사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려면 300년은 안전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원전 근로자들이 사용한 옷, 장갑, 신발 같은 저준위 폐기물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셨던 특수 장갑과 작업복은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300년이 지나면 방사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최소 10만 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는 핵반응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어서 엄청난 양의 열과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대로 두면 연료봉이 녹을 정도로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6년 정도는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과 방사능이 어느 정도 사라지려면 최소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원전을 가동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위험한 물질을 인간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로켓을 실어 우주에 버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발사에 실패해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어 연구가 중단됐죠. 깊은 바다에 묻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되면 전 세계의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금지됐습니다. 남극으로 가지고 가자는 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무궁한 남극에 처분한다는 것을 원전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이것은 남극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이 깊은 땅 속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방법은 이 균열이 없고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안반을 찾아 지하 500m까지 구멍을 뚫고 영원히 봉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최종 처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31개국인데요. 이 중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10개 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를 땅속에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처분장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만 부지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스웨덴의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 포스마크. 스웨덴이 최종 처분장을 짓는 이유는 사용 후 핵연료를 인간으로부터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반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500m 땅속 안반까지 옮겨줄 특수 차량도 개발했습니다. 이젠 실제로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원전을 처음 운영할 때부터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를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När det gäller använt kärnbränsle, då har vi forskat. Vi har haft ett forskningsprogram sedan 70-talet för att forska teknik och metod. Ungefär 25 år. Och till slut så har vi valt
원전을 가동하면 쌓일 수밖에 없는 사용 후 해결료. 이제껏 아무도 풀지 못한 인류 최대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원전 가동을 시작한 지 60년. 지금까지 쌓인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은 약 35만 톤에 달합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200기의 원자로가 폐쇄되면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이 2배로 늘어서 70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전 가동국들의 고민이자 숙제입니다. 10만 년이 지나야 안전해지는 사용 후 해결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딘가에는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용 해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는 30에서 40년 이상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지하 연구 시설에서 실제 실증 연구는 적어도 20에서 30년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용 후 해결료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 개발과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이제 정책 자체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중심의 정책이었지 이 뒷수습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안 돼 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사용 후 해결료라고 보고요. 앞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뒤에 수습을 하는 것들,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미흡한 거죠. 사용 후 해결료를 땅에 묻기로 하고 최종 처분장 부지를 선정한 스웨덴. 이 문제를 풀기까지 스웨덴은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스웨덴은 포스마크의 숲에 2032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년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고 공사 도중 부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10만 년이 지나야 겨우 그 독성이 사라지는 사용 후 해결료.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물질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조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다음 세대에겐 더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